6일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을, 국민의힘은 변화를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구자열, 원강수 두 원주시장 후보가 원주문화방송 초청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핵심 공약을 놓고 현실성이나 진정성이 없다며 양보 없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영방송에서만 해왔던 법정 토론회를 이번 선거부터는 민영 방송사들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은 넓어졌지만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구 후보 방송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창군수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전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과열된 주민 분열과 갈등이 이 사건의 배경이라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 정당 후보들은 합동 일정을 소화하며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으로, 국민의힘은 변화를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원주에서 합동 공약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장 후보가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의료산업, 남한강 혁신벨트 등 원주 발전을 위해 함께 추진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후보자들이 한자리에서 공약 발표회를 한 것은 이번 선거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희망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고 비전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강원도민을 만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가지에서 대규모 합동 유세를 열었습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후보에 한기호 사무총장까지 참석해 세를 과시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을 지방선거에서 완성시켜달라며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통령도 5년 만에 바꿔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잃어버린 12년, 멈춰버린 성장엔진 12년. 강원도지사 꼭 다시 가져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육감과 도의원, 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현수막을 내걸고 선거구 곳곳을 찾아다니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500명, 이 가운데 절반이 안 되는 244명만 당선됩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13일 동안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주 MBC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원주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후보들은 지역 현안과 공약을 놓고 양보 없는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는 민주당이 집권한 12년 동안 뭐가 바뀌었냐며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김기열 시장 때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유치했는데 원창록 시장 때는 별로 이룬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구자열 후보가 낸 남한강 경제벨트 구축 공약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3개 도에 걸쳐 있고 6개 시군에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거기에 규제가 지금 첩첩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원주시가 또 시장이 나서서 그런 벨트를, 광역 벨트를 구축한다는 게 과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자열 후보는 원 후보의 대표 공약인 삼성 반도체 유치 공약에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후보들이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너나 할 것 없이 공약으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지사는 물론 용인, 안성, 의정부시장 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원주의 선물이 예산 삭감이었어요. 65%나 무려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선물을 준 정부에게 과연 삼성 반도체를 원주에 유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는 게 맞는 것이냐 하는 원주 횡성의 경제 협력엔 공감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은 극명히 갈렸습니다. 장양리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횡성 묵계리 일대가 개발이 될 겁니다. 이쪽에 일자리가 생기면 원주 시민들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점에서 저는 경제통합. 상생하기 전에
원주가 우선 살아야 됩니다. 원주가. 지금 원주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양 취수원을 만약에 상선보호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전적으로 횡성댐 물에 의존해야 됩니다.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해 원 후보는 급행 간선 버스를, 구 후보는 도시 준공영제와 도심 트램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램 재원 확보와 효과를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길에다 그렇게 안 쓰고 지금 경기가 극도로 안 좋아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차라리 1,000만 원씩 풀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지역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1,000억이 드는 예산이라고 치면 자 60%는 국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는 도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20%만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하는데 외지 투자로 인한 부동산 과열에 대한 대책으로 원 후보는 모든 아파트 사업 인허가 시 공공임대를 포함시키겠다고 답했고, 구 후보는 청약 조건에 원주 거주 6개월 이상을 포함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구 도심과 신도심 격차 해소에 대해선 구 후보는 화재가 난 중앙시장 나동 매입과 구도심의 아파트 재개발을, 원 후보는 더 이상 의도적인 신도시 건설을 하지 않고 구도심에 5개 대학의 공동 컬리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3선 연임으로 현직이 출마하지 못하는 이른바 무주공산 원주시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정책 검증을 벌인 두 후보는 일주일 뒤 법정 토론회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까지 이번 지방선거 선거 벽보를 도내 2,100여 곳에 첩부합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기호, 경력, 전경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 공보를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지방선거가 8회째를 맞으면서 TV토론과 선거 방송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지역 민영 방송사들도 법정 토론회를 여는 등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토론회를 시청하는 게 여전히 쉽지 않고 지상파에서 시장 군수 후보들의 선거 연설 방송을 볼 수 없는 등 한계가 여전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가 8회째를 맞으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생방송 토론회는 인물과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KBS와 MBC 등 공영방송에서만 해왔던 법정 선거 토론회가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지역 민방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시청자들이 다양한 방송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도내에서는 3개 방송사가 시군별로 선거 토론회를 배분해 개최하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방송에서 토론회를 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에는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는 방송사도 다른 방송사의 법정 선거 토론회를 수중계 방송해 시군별로 시청자가 소외받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와 같이 정해진 시간대에 후보자 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었으면 합니다.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지만 후보자들의 선거 연설 방송 선택권이 제한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 71조에는 후보자와 연설원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연설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생긴 부칙에 따라 지상파 TV로는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선거 연설만 볼 수 있고 시장 군수 후보자는 케이블 TV 방송에서만 선거 연설이 가능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지역 공중파 방송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 기회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디어 선거전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방선거,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의 완만한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루 확진자도 이틀째 감소했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강원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1,097명으로 전날보다 261명, 직전주보다 225명이 줄었고 시군별로는 원주가 272명, 횡성 15명, 영월 20명, 평창 16명 등입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104명으로 지난주 1,272명보다 14%가량 줄었습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이 늘어나 823명,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5명입니다. 원주에 연고가 없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지역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 오늘 원주에 있는 강원 남부 하나센터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서울과 대구 등 타 지역에서 살다가 원주로 전입한 북한 이탈 주민 10명과 이들의 적응을 도우려는 지역 주민 5명이 모여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방문했습니다. 하나센터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원활한 지역 생활 적응을 위해서 주민들로 구성된 정착 도우미와 1대1 결연을 맺을 예정입니다. 동원 시스템즈가 현재 생산 공장을 가동 중인 횡성 우천에 제2공장을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무균 충전 음료 사업 확대를 위한 것으로 800억 원을 투자해 우천 일반산업단지 17,000제곱미터 부지에 제2공장을 짓고 2024년부터 생산 라인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동원 시스템즈는 2019년 횡성에 공장을 짓고 연간 2억 병 이상의 무균 충전 음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균 충전 공법은 무균 상태에서 용기에 음료를 채우는 기술로 열 처리 공정이 없고 플라스틱 사용량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